잠시 후 3시부터 혁신교육지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교사 생활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생방송에 오셔가지고 댓글로 인사 남겨주시고요. 궁금한 점들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참여가 오늘 토론에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참여하시면 바로 이만한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예. 몇 장이나 준비했나요? 그것은 영업 비밀입니다. 몇 장인지는 밝혀드릴 수 없고요. 여러분 커피 쿠폰 받으시려면 소속 이름 적어주시면 바로바로 제가 쏘겠습니다.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쏘겠습니다. 정말요? 그렇습니다. 예.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오신 분들은 코스 1 사전 연수,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의 삶을 위한 교육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0분 정도 된 영상인데 우리가 삶을 위한 교육에 대해서 나타나 있고 그 책도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그래서 시간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많이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오케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서 양천 혁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서 양천 혁신 교육지구에 관심 있는 여러분, 오늘은 사상 최초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20 강서 양천 온라인 교원 워크숍, 새삼스럽지만 혁신 교육지구. 예, 오늘 여러분들 많이 지금 댓글을 달아주고 계세요. 벌써 학교랑 이름 하신 분들은 쿠폰 바로 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얼른 들어오셔가지고 인사 말씀 그리고 궁금한 점들 많이 남겨주세요. 예, 선생님들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들 지금 현장에서 코로나19로 많이 힘드시죠? 예, 방역도 해야 되고 챙길 것도 많고 학생들 수업 준비, 온라인 수업 준비, 정말 저도 몸이 한 2개쯤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선생님들, 예, 존경합니다. 제 소개를 아직 안 했군요. 지금 제가 좀 떨고 있는데,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지양초등학교 교사 이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지금 너무 처음이어서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데, 예, 물론 모두 다 그럴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학생들도 등교를 처음 하니까 막 긴장이 되고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오프닝 영상으로는 서울 염창초등학교에서 2학년 학생들이 등교 후에 찍은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등교한 느낌 그리고 하고 싶은 것들을 영상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시작! 저는 집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을 때는 우울하고 친구들도 못 만나서 슬펐습니다. 학교 안 나왔을 때 기분이 어땠어? 속상했어.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을 때는 심심하고 지루하고 친구들, 선생님 다 못 만나니까 너무 슬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으니까 많이 심심하고 불편했습니다. 학교 나오면 어때요? 친구들이 낯설어요. 낯설어서요. 집에 있어서 따분하고 심심하고 놀이동산도 가고 싶습니다. 무조건 다 가고 싶습니다. 코로나 예방 다 처리하고 다 폰 박살내고 싶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오지 못해서 정말 답답하고 짜증났어요. 오늘 내 기분은 친구들이랑 놀고 싶었는데 못 와서 아쉬웠습니다. 아쉬웠어. 제 집에 있을 때 기분은 숙제나 책을 읽어서 슬프다 아니었습니다. 저는 집에 있어서 따분하고 지루했습니다. 학교 와서 제일 하고 싶었던 것은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잘 노는 거였습니다. 저는 학교에 와서 피구를 하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제일 하고 싶은 거는 식물 키우기예요. 학교에서 제일 하고 싶은 것은 친구들과 그냥 재미있게 놀고 신나게 놀는 것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같이 촬영놀이도 해보고 싶고 여러 가지 말놀이도 재밌게 해보고 싶었는데 저는 학교에서 맛있을 먹고 친구들과 더 친해지면서 놀고 싶고 제가 학교에서 하고 싶은 일은
친구들과 놀고 싶고 운동장에서 놀고 싶고 강당에서 놀고 싶고 다 축구도 하고 싶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하고 싶은 것은 노는 거입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못 놉니다. 그런데 학교 놀러 게 아니고 공부하러 오는 거입니다. 그래서 공부 시간이 더 많습니다. 학교에서 와서 피고랑 빨리 도서에서 책을 빌리고 싶었어요. 아, 도서관에서 책도 빌리고 싶었어요. 만화책이요. 만화책을. 저는 학교에서 강당에서 줄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하고 싶은 것은 강당에서 피구하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빨리 코로나가 없어지고 마스크 벗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요? 그냥 놀고 싶어요. 학교에 나와서는 체육 활동을 하고 싶은데 체육 활동을 할 때 마스크를 벗어야 해서 저 체육 활동을 할 수 없는 게 아쉬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교육감 조희연입니다.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는 하루하루에 선생님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무더워진 날씨에 마스크를 쓰고 함께 지쳐있을 아이들을 다독이며 한 시간 수업을 해나가고 계실 선생님들께 헤아릴 수 없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올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박자지껄 아이들과 함께 시작하는 새학기 첫날을 잃었고 5월의 햇살 속 만국기가 휘날리는 운동장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선생님들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학습 꾸러미를 만들어 집을 찾아가고 운동장 한가운데서 교과서를 나눴습니다. 교실을 소독하고 모두를 위해 학생 각각의 자가진단을 매일 체크하는 일도 이제는 일상이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이 모든 것을 잊지는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 이 위기의 날들이 다 지나갔을 때 선생님들께서 얼마나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며 지금 이 시간을 보냈는지 찬란한 날들로 꼭 기억되리라고 믿습니다. 강서양천 혁신교육지구에서 준비한 오늘 온라인 교원 워크숍에서도 우리 모두가 세상을 바꾸는 끈으로 연결되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한마음으로 만나 어려운 순간에도 아이들의 삶과 배움을 고민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에 응원과 격려의 마음을 보내고자 합니다. 강서 양천 교육지원청 모든 선생님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영상 잘 보셨나요? 예, 우리 아이들이 등교한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뭉클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영상으로 우리 서울시 교육을 책임지는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선생님들을 위한 응원 메시지 화이팅!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예, 정말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고 계세요. 벌써 최고 수치 105명 찍었습니다. 예, 너무나 이 뜨거운, 정말 우리 지금 여름보다 더 뜨거운 이러한 열기 너무 좋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커피 쿠폰이 이만큼 있으니까요. 예, 오셔서 인사 나누시고 꼭 소속과 성명을 적어주시면 커피 쿠폰이 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이어지는 퀴즈 그리고 토론에서도 여러분께서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워크숍 진행 순서는요. 예, 지금부터 1시간 20분, 80분 정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대본이 사실은 없습니다. 여기 계신 훌륭한 패널 분들께서 대본 없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자유롭게 저희가 이 혁신 교육지구에 대한 모든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실시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코스 2 혁신교육지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교사 생활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아, 좋아요. 박수. 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예, 좋습니다. 예, 아유, 저 혼자 한 것 같은데. 예, 이 워크숍은 여러분이 근엄하게 이렇게 표정을 딱 지으시고 보시는 게 아니고 긴장을 쭉 푸시고, 그렇죠? 자유롭게 누워서. 어디에서 학교에 누워요? 있을 텐데 학교에서 누울 누우시면 안 때가 되겠다. 예, 있나? 엎드려서 이렇게 편하게 보시는 거고요. 예, 다만 자유롭게 소통을 하고 댓글들 많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패널 분들도 근엄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목소리도 좋으시고, 예, 표정은 굉장히 무섭진 않지만 예, 그런 분들입니다. 예, 오늘 함께하시는 패널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저부터.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천왕초등학교에서 교장 역할을 하고 있는 방대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갑자기 훌륭한 사람으로 한순간에 변모한 영일고등학교 이금채이라고 합니다. 오늘 좀 재미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예, 세 번째, 저인가요? 예, 바로 생방이 처음이라서. 네. 안녕하세요. 서울 서진학교 교사 김인순입니다. 초보 마을러입니다. 여기 계신 패널 선생님들과 함께 마을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고 생생한 것들 조금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정말 편하게 날 것들 많이 날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써먹었네요. 예, 훌륭하신 분들이 나와 계시고, 예, 이렇게 방송 처음이신 분들도 계신데 되게 긴장을 하나도 안 하고, 예, 너무 훌륭하십니다. 그렇죠? 저만 긴장한 것 같아요, 지금. 가슴이 이렇게 뛰고 있는데, 예. 그럼 지금부터, 예, 혁신 교육지구 아무 얘기 챌린지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혁신 교육지구인데, 마을과 함께 하죠? 예, 왜 마을과 함께 할까요? 혹시 아시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 몰라서 알려고 한번 나왔는데 그렇군요. 짐작가는 게 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거라도 그럼, 한번 이야기. 예, 말씀해 주시죠. 예. 학교가 너무 이렇게 마을하고 떨어져 있다, 또 뭐 학교가 너무 뭐 입시 교육만 한다, 사업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학교가 이렇게 뭐 지역의 한 일원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또 그리고 아이들이 배우는 것이 당장의 어떤 눈앞의 시험뿐만이 아니라 사는데 진짜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의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삶의 현장인 마을을 교육에 넣고 학교가 좀 더 그런 것들을 해보게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마을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뭐 마을 잘 되라고 그냥 뭐 전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마을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핵심 주체이기도 하죠, 마을은. 근데 마을이 어디를 마을이라고 할까? 우리 동네하고 마을을 같은 의미로 쓸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구까지가 마을일까? 아니면은 동단위가 마을일까? 교장 선생님, 저는 제가 올해 처음 마을 결합 중점 학교를 운영을 하면서 정말 궁금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 4차 혁명 지금 시대가 도래를 했고, 그렇죠? 또 정보화 사회를 지나서 우리가 카페인으로 초연결 사회까지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카페인 다 아시죠? 모르겠는데. 그래요? 커피 있는 거 아니에요? 커피 처음 아니에요? 들어요. 커피 아닙니까? 네, 각성제 물질이 아니라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서 이 초연결 사회,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들, 글로벌리즘, 이렇게 표방을 해서 쭉쭉 뻗어 나가야 될 이 판국에 다시 과거로 회귀하자는 뜻인가? 마을이 뭘까? 그래서 제가 국어사전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주로 시골에서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을 마을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갑자기? 왜 갑자기? 그리고 죄송한데 우리 인구의 20%가 서울에 살고 있어요.
근데 서울에서 이 밀집도가 굉장히 높은 도시에서 갑자기 마을이 이렇게 왜 그랬을까 너무 궁금해요. 마을 그렇죠. 저는 마을은 학교 교사로서 마을이라고 제가 느끼는 것은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행정적 측면에서 보거나 뭐 교육적 측면이나 뭐 여러 가지 뭐 관점에서 다 달리 볼 수 있는데 저는 교육이 좀 학구 개념 아니냐. 그래서 저는 제가 있는 연일고등학교에 그 아이들이 가장 많이 오는 동네가 모계삼동, 등촌이동, 염창동인데 그 동네 아이들이 그 정도 생활권이 저는 이제 마을 그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아이들의 생활 공간 정도. 그러니까 학교를 중심으로 생각하면은 학구, 그러니까 학생들이 사는 동네, 그리고 그 학부모가 있는 동네, 그리고 이제 그 동네 일원으로서 학부모 학생들의 기본적인 삶을 이해하면서 교육을 하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지 않을까. 그러나 이제 사업을 위해서는 뭐 행정 단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하긴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거지 않을까. 그걸 베이스 깔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뭐 마을이라는 개념이 시골이 아니고 그냥 학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돼요? 아까는 시골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시골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그 공동체, 그 마을 공동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본 게 새마을운동 이전에 한 70년대 그때 마을 그리고 그대로 마을이라는 이야기를 안 해요. 그야말로 뭐 이제 뭐 내가 사는 동네 아파트값이 얼마나 오르냐 뭐 이런 거지. 어떤 그 지역에 대한 마을에 대한 소속감이 없는 삶을 몇십 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마을 그러면은 벌써 몇십 년 전 마을 그 공동체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공동체 자체가 굉장히 약화됐기 때문에 아주 옛날 마지막 공동체를 자꾸 떠올리다 보니까 그렇죠. 농촌 경제 위주의 그때 개념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 아니냐. 저는 그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응답하라 그 시리즈물 예. 나오는 그 쌍문동의 이야기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 동네가 마을이다. 그렇죠, 공동체. 네. 맞아, 마을 그렇죠. 공동체. 그리고 그 거기서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서로 지켜봐 주잖아요. 서로 도와주고. 맞아요. 이 과정이 마을이 아닐까. 그러니까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식적인 물리적인 공간을 상징한다기보다는 네. 아이들이 살아가는 공간. 그리고 그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이러저러한 여타의 공간까지를 포함하는. 그래서 어찌 보면 예를 들어서 강서 양천지구다, 강서구다. 그러면 강서구만이 과연 우리 마을일까? 아니다. 강서구와 양천구는 바로 옆 동네에 있고 옆 동네에 있는 기관이나 사람들과도 일상적으로 접촉한다 그러면 강서 양천이 같이 묶여 있는 하나의 마을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마을이란 것은 구역 누가 정해놓은 게 아니고 생활을 같이 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궁금증이 생겨요. 예. 혁신교육지구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근데 혁신학교는 많이 알겠는데 혁신교육지구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혹시 아시는? 예. 그 이금천 선생님이 예, 설명을 바로 하시죠. 예. 제가 뭐 교과서로 설명할까요? 아니면 좀 재밌게 설명할까요? 뭐 한번 골라보세요. 아니 교과서 설명할까요? 그러면은 뭐 준비한 걸 한번 꺼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예, 준비도 해오시고 와, 예, 대단합니다. 뭐 이거 예. 이건 뭐 생방송을 보더니 뭐 짜고 하는 방송 같습니다. 자, 서울형신교육지구에 대해서 좀 교과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이제 마을과 학교 그리고 또 좀 더 그 삶의 천차간 이런 교육을 좀 하자라는 이런 데서 근데 이런 교육을 하려면 학교만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학교 하던 일이 있는데 이렇게 또 새로운 교육을 하려면은 또 새로운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역사회 또 이렇게 구청 이렇게 다 같이 하는 그런 겁니다. 개념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어린이 청소년이 학교와 마을에서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 교육청, 교육지원청, 지역사회, 학계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여 학교 마을 교육 공동체를 실현해 나가는 자치구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지구는 주로 이제 구 개념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했던 거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아까 이제 좀 마을이라고 할 때는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학생들의 삶 중심으로 이렇게 바라봤는데 이게 이제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하다 보면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의 좀 이제 좀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극복하기 위해서 뭐 동단위 가버넌스도 뭐 이야기하고 좀 더 작게 들어가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례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뭐 일시적인 정책이 아니라 좀 안정적하게 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여기서 이제 교육감이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한 자치구가 해당 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지역의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 등 교육주체와 민간화 가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민간화 가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따 좀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말을 많이 하시면 근데 굉장히 예, 훌륭하신 설명입니다. 그렇죠? 예, 되게 하고 근데 예.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궁금해지는 게 물론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과연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정책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뭔가 투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렇죠. 예산이라는 예산입니다. 예. 과연 예산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예산은 이제 세 곳에서 동시에 이렇게 뭐 매칭 펀드 방식으로 이렇게 오는데 크게는 이제 일반 자치, 서울시하고 자치구 그리고 이제 서울시 교육청이 서로 이제 대응 투자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가장 기본이 이건 이제 가장 최소 단위로 하는 기본이 15억인데요. 서울시 교육청이 이제 5억을 투자하고 서울시가 5억, 그러면 자치구가 5억 해서 15억이 가장 기본이 되겠고 자치구에 따라서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예, 예산은 이렇게 재원이 마련되고 있고요. 제가 듣기에는 모든 자치구가 다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되어서 운영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얼마 전까지는 강남구하고 중남구 여기만 안 했었는데 서초구는 몇 년 전부터 했고 지금은 이제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다 하기 때문에 사실 선정한다고 하기도 그렇고 서울시 전체의 사업이 됐죠. 네. 예. 정말 전문가 분들과 함께 하니까 저도 지식이 쑥쑥 자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되게 말씀을 재밌게 잘 하신 거예요. 재미가 있었나요? 아 근데 되게 쏙쏙 귀에 들어오게 잘 말씀을 해주세요. 예. 아 그리고 우리 김인순 선생님께서는 네. 이 마을과 또 이 혁신교육지구가 같이 협력해서 어떠한 일을 해결하는 것을 알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혹시 한번 소개 네, 네. 예. 저희가 지금 올해 새로 개설해서 개설한 학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 과정도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마을 결합형 중점 학교를 운영한다 그랬을 때 주변에서 다 뜯어 말렸습니다. 시기상조라고. 근데 제가 올해 서진학교 오기 전에 작년에 그 강북구에 있는 한 특수학교에서 그 거버넌스를 그 형성해서 그 마을에 있는 어떤 그 학부모님들의 문제를 해결한 아주 그 쉽게 해결한 그런 케이스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자가로 통학하는 아이들이 부모님 차로. 네네네. 차로에, 네네. 예, 특수학교에 이제 등하교하는 장애 학생인데 그 친구를 아침에 등교시켜주기 위해서는 그 골목에다가 주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차를 해놓고 잠깐 들어갔다 오면 그 사이에 그 주차 딱지가 네, 딱지가 그냥 이렇게 딱 붙어 있으니까. 어려운 자치구였나? 네, 그런 게 학부모님들의 오래된 수곤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가버넌스가 모여가지고 구청장님께, 동장님하고 구청장님께 제안을 했더니 너무 전향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주셨고 그 다음 날 바로 이게 해결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옳거니 하면서 그때 이런 게 마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그때 잠깐 했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잊어버렸죠. 잊어버렸다가 다시 이제 그 강북구에서 강서 양촌으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다시 발을 들여놓으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일 수는 있겠습니다. 네네. 예, 예. 실질적으로 혁신교육지구 사업에서의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각 여러 가지 행정적인 관리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시스템도 있지만 실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마을에 있는 마을 사람들, 네. 지역 주민이라고 네. 부르는 지역 주민들이 어떤 요구와 어떤 희망을 갖고 기대를 갖고 그 마을에 살고 있는가. 네. 특히 교육과 관련해서 예, 예. 이것을 같이 모여서 한번 해결해 네. 보자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도 실은 그 중부에 있는 그 학교의 경우도 실은 마을 사람들의 염원이기도 했었을 거예요. 네. 그 지역의 주차난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 학교와 관련한 네. 그런 고민을 같이 모여서 해결하는 과정. 이걸 경험해 보면 예. 실은 다른 문제들도 해결해 가거든요. 그렇죠. 예. 학교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그게 실은 마을과 학교가 협력해 나가는 아주 초보적인 수준의 예. 일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예, 또 방금 또 실시간으로 댓글 질문이 예, 그렇습니다. 김용태 선생님께서 학교가 지역사회 도서관과 연계하여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예. 제가 동네 이야기. 특히 강서구가 작은 도서관이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자치구잖아요. 뭐 양천구도 이제 그것은 조금 이제 강서구가 좀 작은 도서관이 많아서 그러고 하던데 제가 이제 지역에서 하는 활동을 보면
작은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이제 또 이 독서 동아리나 이런 활동을 하시는 지역의 교육 공동체가 많이 있고 이런 데와 같이 이렇게 활동해서 아이들 독서 교육도 하고 독서교라는 게 되게 실천적이라서 독서한 내용을 갖고 이렇게 뭐 연극 이런 것도 뭐 만들고 또 그런 걸 가지고 발표도 하지만은 뭐 양론이나 이런 데 가서 또 이렇게 공연대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그런 활동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강서구는 자원도서관이 30개가 넘잖아요. 거의 뭐 학교 옆에 거의 다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찾아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실은 아직 발표가 안 돼서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예, 괜찮습니다. 예, 발표가 굉장히 어떤 고급 정보를 갖고 예. 아니 이거 고급 고급 정보가 정보는 아니고요. 아니고요. 저희 학교 얘기인데 아, 예. 저희 학교가 어쨌든 긴급돌봄 이제 원격 교육하면서 긴급돌봄이 필요해서 예. 학부모님들한테 신청을 받아봤더니 무려 230명 정도가 신청을 한 거예요. 저희 학교가 좀 큰 편이라 한 1,2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예, 있고 그래서 230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이것을 학교에서 다 수용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 한 120명 정도 수용했어요. 5개 학급에서 7개 학급을 선생님들 고생 많이 순서적으로 하시겠네요. 수용을 하는데 물론 이제 선생님들이 그 돌봄을 책임지는 건 아니고 이제 마을 간사 사람들이 쌤들. 예, 예. 들어와서 이제 봉사 인력으로 저희들이 일정한 급여를 드리고 하고 있는데 학교라는 공간 자체가 부족하니까 학교에 공간 자체가 부족하니까 더 수용이 안 됐던 거였죠. 그래서 마을의 도서관들 아까 말씀하셨던 작은 도서관들에 가서 찾아다니면서 부탁을 드려봤어요. 과연 수용이 가능하겠느냐. 그랬더니 흔쾌히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거기도 도서관을 어떻게 믿어요?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아니 도서관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예. 안전. 돈이 없는 거예요. 예산 문제. 네, 예산 문제. 그 다음에 네. 구청에서의 지원 문제. 그 다음에 관련한 기자재 문제 등등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구청과 마을, 그 다음에 학교가 같이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기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잘 되면 저희 학교에는 4개의 작은 도서관들이 저희 아이들의 아침 돌봄, 오전 돌봄, 오전 원격 교육 지원을 일정하게 책임져주는 그런 시스템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또 질문이 방금 또 들어왔는데요. 예, 올해 원격 수업 때문에 사실은 많은 이제 기자재나 장비 같은 것, 공간들이 많이 필요한 실정인데 이렇게 지역 자원 중에서 우리 학교가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자원들을 안내해 주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지금 하고 문제는 이제 배정받은 예산 때문에 또 문제가 있다고 좀 하시고요. 예. 한번 예. 일단 학교와 마을이 연결될 수 있는 자원들은 강도씨 목소리가 작다고 좀 크게 달라고 네. 그래요? 댓글이 올라왔어요. 아주 크게. 예, 아주 제 목소리가 그렇게 작았나요? 예. 죄송합니다. 기술적인 문제 같아요. 제 목소리는 작지 않습니다. 그 마을의 여러 가지 마을 자원들에 대한 정보는 교육청과 또는 구청에 있는 이러저러한 기관들 속에서 학교의 여러 형태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어요. 마을의 자원 지도도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은 실은 학교의 이러저러한 유인물 또는 책자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는데 아마 못 보셨을 겁니다. 대부분 오는 대로 책꽂이에 꽂혀져 있지 선생님들한테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관심 가진 분들이 이런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학교에 그런 정보가 오면 공유하고 나눠 갖는 것들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하고 있는 자치구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그런 자료들이 아주 잘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마을의 자원들은 충분하나 학교가 필요치 않아서 학교가 몰라서 이용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 예산 때문에도 문제가 생길 경우는 어떻게 하죠? 이 얘기는 제가 좀, 꼭 해드리고 싶었던 건데 예. 황 교수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예산요? 예. 제가 먼저 이 오. 얘기부터 야, 하죠. 예. 또 준비가 굉장히 많으시네요. 네. 혁신교육지구가 선생님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예. 지금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이러저러한 도움들을 주고 있다. 이게 4점 만점이니까 잘 감안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다른 영역들은 대체로 의미 있는 수치들이 나오죠. 근데 딱 하나 행정업무 경감은 예. 이것 때문에 일이 늘었다는 이게 일이 정말 그렇죠. 이게 선생님들 도와주자고 교육을 도와주자고
벌인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행정 업무가 늘어나는 선생님들의 업무를 불편하게 하는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또 하나의 원흉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예. 문제 지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새로운 일을 하려면 기존에 했던 업무를 줄이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새로운 사람을 보내거나 그러지도 않으면서 새롭게 일을 하면 결국 일이 늘어나고 기존에 있던 사람이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최근에 저희 학교 졸업생 3명이 이제 그 방영이나 이런 거 하러 왔는데 그 전에 정말 힘들었는데 그 친구들이 와서 일을 거두니까 학교에서 정말 이렇게 많이 일이 되거든요. 많이 도움이 되고. 근데 혁신교육지구도 그런 업무 발생을 좀 줄이는 방식을 좀 더 그 부분을 좀 구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질문이 하나 또 들어왔는데요. 윤수경 선생님께서 청소년 활동 공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지역 사회에서 마련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이 왔습니다. 예, 우리 이금조 선생님께서. 예. 최근에 제가 관여해봤던 게 한 사례가 한 2개 정도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그 강서구 협치라고 그러니까 저희 이제 교사들이 혁신교육지구 이 사업도 있지만 또 이렇게 마을이나 주민으로서 교사로서 또 함께하는 부분들이 마을 공동 사업도 있고 이제 협치 사업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쪽에도 좀 제가 관심을 갖고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학교에 또 이제 청소년들에서 필요한 그런 공간들을 협치 사업으로 해가지고 강서 청소년 회관에다가 펀펀 놀이터라고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평일이나 학교 교과하고 결합할 수도 있고 방과 후에 할 수도 있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이렇게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럼 수업 시간에도 갈 수 있는 건가요? 네,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결합해서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작년부터 이제 운영을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공사 지금 설계에 들어갔는데 이제 강서 구도심 쪽하고 그다음에 마곡에 이제 문화 공연 시설을 전시 공연을 함께 할 수 있는 이제 길거리 문화 공연 하는 공간을 2개를 지금 또 협치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역에 자원조사도 해보고 그랬지만 있는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게 적절치 않으면 이제 선생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저는 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쓰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까 제가 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교사들의 업무를 늘리는 방식, 특히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계속 토로하고 계시다.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매번 등장하고 있는 주제죠.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그런 불만들을 계속 토로하는 선생님들 때문에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업무는 많다. 그래서 학교와 마을이 뭔가를 도모하는 것을 학교가 주도해서 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면 실은 마을과 학교가 협력하는 게 아니라 학교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을을 동원하는 방식이 될 거예요. 예, 그러면 학교는 그렇죠. 이 일이 돼요. 마을은 동원되고 그리고 마을은 성장하지 않아요. 그 과정에서는. 학교는 좋아지는데 이게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학교가 주도하기보다는 마을이 주도하는 방식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데 지금 이금천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마을에 그런 공간들이 있는 것을 아이들한테 안내하고 그 공간에서 아이들이 삶을 성장시키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는 마을이 성장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학교에 돈 주고 학교에다 돈 쓰게 하지 말고 마을에 돈 주고 마을이 성장하게 하자. 저는 그 주의자입니다. 그렇군요. 어차피 학교라는 곳이 마을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또 같이 우리가 같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저도 이 마을을 조금 공부를 좀 해가면서 왜 우리가 교육 위기를 논할 때마다 이런 그 마을과 어떻게 상생할 것인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 어렸을 때는 우리 마을에서 그냥 거기서 놀았어요. 배움도 거기서 있었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보다는 마을에서 배웠던 것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고, 또 마을의 지역 주민들이 저희 선생님이었던 경우도 있었죠. 직접 가르쳐 주니까 실제적으로 필요한 어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다 있었어요. 삶의 역량이란 게
지금에 와서 새롭게 부상이 되지만 그때 지금 와서 저 유년 시절을 돌이켜 보면은 그때 필요한 정말 서바이벌의 어떤 스킬들을 그때 배우지 않았을까. 그런 생존 기술도 배우고 네. 예, 마을이 굉장히 우리 기억 속에도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예,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예. 네, 정말 그 마을이 주도해서 마을과 맞습니다.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 선생님들이 힘들다 하는데 왜 학교가 더 힘들어지냐면 가정이 수행했던 어떤 돌봄 또는 교육적 기능을 가정이 계속 약화가 되고 그다음에 또 마을 공동체가 수행했던 역할도 약화가 되면서 이게 다 학교로 몰려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한테 옛날에는 안 했던 뭐 돌봄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하라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사실 그게 맞지도 않고 학교라는 격리된 공간에다가 다 몰아놓고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해라.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예. 근데 이제 계속 말씀하시면 오늘 계속 이 주제 그러니까 이걸 같아서요. 끝내죠 계속. 예. 그래서 지금 질문도 계속 들어오시는데요. 예, 여러분 사실 보니까 실시간 구독자가 참여자가 115명에서 점차 지금 다시 줄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좀 힘들 때가 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리프레시 재충전하실 수 있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예, 바로 퀴즈 시간입니다. 퀴즈 시간 박수. 예, 그래서 퀴즈 시간 여러분이 퀴즈를 맞히시면 커피 쿠폰이 또 나갑니다. 또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 채널 고정하시고요. 이 퀴즈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보급한 서울 학생 슬기로운 학교생활송이라는 1분 5초짜리 노래예요. 이 노래를 잘 들으시고 여기에 퀴즈가 나가니까 예.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야야 마스크 챙겼어? 손소독까지 했지. 그럼 코로나19 5가지 챙겨. 건강을 챙겨. 아프면 쉬기. 마스크 챙겨. 창문 열기. 손 씻기 챙겨. 눈, 코, 입. 기침 예절 쏘매. 쪽팔 벌려 닿지 않기. 마음으로 안아주기. 슬기로운 학교 생활. 우리 모두 행복하기. 건강을 챙겨 아프면 쉬기. 마스크 챙겨 창문 열기. 손 씻기 챙겨 눈코에 놓다 기침 예절 쏘매. 아프다 싶으면 스스로 격리해. 마스크 챙기고 창문을 열고 손 꼭 씻고 눈코에 놓다 기침 나온 못 쏘매로 쪽팔 벌려 닿지 않기. 생활 속에서 거리두기. 마음으로 안아주기. 마음속에서 곁에 두기. 슬기로운 학교 생활. 우리 모두 행복하기. 영상 잘 보셨죠? 예, 잘 보셨으면 풀 수 있는 쉬운 문제입니다. 영상에서 계속 뭐를 챙기라고 했어요. 챙겨야 하는데 몇 가지를 챙기라고 했습니다. 예, 과연 몇 가지일까요? 우리가 숫자로 지금부터 실시간 댓글에 빠르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누가 빨리 적으시나 보겠습니다. 예, 이거 예, 소속과 이름을 같이 해주셔야 쿠폰을 드립니다. 소속과 이름 그냥 숫자만 하시지 마시고. 쿠폰은 좀 약간 반응이 좀 약간. 커피 쿠폰. 예. 아유, 예. 도배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예, 김영임 선생님까지만 딱 끊겠습니다. 예, 앞에 분들은 다 커피 쿠폰 나갑니다. 문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예, 열 올리면 큰일 납니다. 자, 다음. 예, 두 번째 문제는요. 교실에서 우리가 거리 두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무엇 벌려 닿지 않기라고 했습니다. 예, 우리가 운동장 나가면 자 모두 뭐를 이렇게 예 하죠. 두 글자. 예, 아닙니다. 예, 그래서 두 글자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적어주세요. 두 글자. 다리. 그러면 다리가 아픕니다. 예, 그래요. 예, 비슷한 말도 있는데 정확한 워딩입니다. 예, 빠릅니다. 그쵸? 예. 갈산초 이윤선 선생님까지만 딱 끊겠습니다. 쿠폰 바로 예, 보내드립니다. 두 팔도 되나요? 예, 두 팔입니다. 양팔입니까? 양팔입니까? 두 팔입니까? 두 팔입니다. 정확한 워딩. 둘 다 맞게 해주세요. 교육은 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 양팔까지 다 맞게 드리겠습니다. 다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고. 자, 마지막 가사를 보면, 슬기로운 학교 생활. 예, 마지막 문제입니다. 슬기로운 학교 생활, 우리 모두 땡땡하기라는 말이 나와요. 땡땡하기. 예, 이 땡땡에 들어갈 두 글자의 말은 무엇일까요? 예, 힌트는 여러분 사전 연수에서 나왔던 예, 오연호 대표의 강의 예, 헌법 10조에 나온 그 말입니다. 두 글자.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추구하는 것들 두 글자. 우리는 이걸 추구해야 됩니다. 빠르게 답변 두 글자. 어려운가 봐요. 이 훌륭하신 분들 역시 스마트하십니다. 예. 쿠폰 드립니다. 쿠폰 다 드리겠습니다. 드립니까? 그러면 안 되죠. 잠깐만요. 자, 아이고 여기 예. 놓치셨군요. 예. 자, 나중에 확인해서 드리는 자, 걸로. 알겠습니다. 예, 김혜연 선생님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드리면 아니 뭐 더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퀴즈 3개가 있고요. 이따가도 한 번 더 있으니까 그때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숨가쁘네요, 아주. 예, 실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혁신교육지구죠? 그렇습니다. 근데 과연 혁신교육지구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도대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라고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포스가 남다르신 우리 이금천 선생님께서 오늘 보따리를 이만큼 가져오셨는데 한번 좀 풀어봐 주실까요? 예. 자꾸 포스 하니까 굉장히 부담되네요. 없는 포스 만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 사업은 사실 학교에서 봤을 때는 어디가 하느냐가 평소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필요한 것, 우리 학교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냐 아니냐 이게 이제 더 중요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을 하다가 좀 개선을 해야 된다든지 운영하면서 어떤 좀 중간에 문의를 해야 되는지 할 때는 이 주체를 좀 알아야 이렇게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조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크게 한 3개가 있는데 강서 양천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강서구와 양천구가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교육청 사업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은 첫 번째는 마을 결합 중점학교죠. 강서구에 4개 그리고 양천구에 하나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을 결합 교육과정. 학교에서는 학교 선택 사업으로 선택자 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왔을 텐데 학교마다 이제 좀 다르긴 할 겁니다. 그다음에 동아리를 하는데 마을 결합 동아리. 그다음에 이제 더불어 교실. 학교에서 신청하고 마을에서 먼저 또 그 사업자를 또 선정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매칭하는 더불어 교실. 그다음에 원기 회복 프로젝트. 이 부분은 사업 내용이나 영역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업 방식에서 학교가 원하는 거, want 이것을 교육청 이쪽에서 기입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원기를 회복하라고 꽤 이름을 재밌게 줬죠. 원하는 것을 주면 원기가 회복된다.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사업 내용은 굉장히 좀 학교에 맡겨놓은 겁니다. 학교에 정말 필요한 것을 그냥 해라.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중심에 이제 지역 탐방 펀스, 문화예술 교육 활동. 이것은 강서교육지원청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꾸 나오네요. 아이고, 보따리가 아주. 이제 큰일 났네 이제. 이거 너무 많이 쓰면 좀 재미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좀 참으세요. 강서구청 쪽 사업은 여러분들이 이것은 이제 강서구청 사업입니다. 쭉 보면 강서구청 쪽은 양천구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서구는 중등교사들이 좀 많이 참여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양천구는 초등교사들이 많이 참여하고 왜 그러냐면 강서구의 사업은 좀 중등 쪽에 많이 좀 구청 사업이 좀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치우쳐져 있고 양천은 약간 초등 쪽에 치우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마을 결합형 기항기실 중고등학교 하고 있고 또 찾아가는 창의 체험학교 이건 이제 마을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이 사업자가 학교를 이렇게 매칭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나머지는 학교가 선택하는 방식이고요. 여기 내용만 보시고 이런 사업이 강서구 사업이었구나. 됐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자 양천구 사업은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천구청 사업도 이제 여기 주로 초등 쪽이에요. 맨 첫 번째 것만 마을 학교 연계
협력 강사 이건 이제 뭐 107명인가 이렇게 리스트를 구청에서 갖고 있고 프로그램을 이걸 이제 신청하면 연결해 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마을 강사나 그다음에 스쿨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학교가 선택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초등 대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양천구는 초등 사업이 굉장히 좀 풍부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우리 강서 양천에 있는 선생님들이 교사분과나 교사 네트워크에 참여해서 학교에 필요한 것들을 교육지원청이나 구청 쪽에 이렇게 의견을 내서 사업 내용도 좀 바꾸고 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부터. 네. 이상입니다. 네. 굉장히 훌륭하신 소개 들었습니다. 지금 아까 질문이 또 아까 좀 지나간 게 있었는데요. 그래요? 예, 그 맞벌이 자녀를 위한 그 육아, 공동 육아에 대한 건데 돌봄 시간 이후에 공동 육아를 이런 마을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정확하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대충 그 흐름은 아니까 한번 말씀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아이들의 삶을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의 삶을 성장시키는 게 목적이겠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은 아이들의 삶을 잘 들여다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학습과 생활은 분리되지 않는다. 구분될 수 없다. 아이들의 삶, 생활이 곧 학습이고 학습이 곧 생활일 거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아이들의 삶을 성장시키는 공간이 학교라는 공간이 있고 마을이라는 공간이 있다. 물론 집도 마을 속에 있으니까. 그러면 아이들의 성장이 한쪽이 언밸런스 돼서 제대로 성장이 안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이 있다면 실은 아이들은 행복한 성장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거다. 이게 실은 오현우 씨 말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마을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좋은 성장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거냐. 이게 실은 마을의 돌봄 기능 또는 마을의 교육 기능 이런 것들이 잘 회복된 지역은 학교에서의 교육 프로그램들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아까 우리 이금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정이 복원되지 않은, 가정이 제대로 서지 못한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힘든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맞습니다. 마을에서 어려운 삶을 사는 아이들은 여전히 학교로 그렇다. 학교에서 어려운 삶을 산 아이들이 마을에 가서 회복할 수 있다면 아이들의 교육적 기능, 학교의 교육적 기능, 마을의 교육적 기능은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말을 더듬을까요? 글쎄요, 좀 너무 길게 사회자님 좀 적당히 좀 풀어주시죠. 아니 너무 이렇게 말씀 잘하셔가지고 듣고 있다 보니까 제가 여기 어디 있는지 잊어버렸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또 있습니다. 이게 사실 앞으로도 계속될 문제일 것 같은데 학교 공간을 지역 사회에 개방하는 문제가 사실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론 뭐 지역사회 무슨 운동단체나 이런 단체들은 학교의 공간들을 이용하고 싶은데 또 학교에서는 안전 문제, 관리 문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 같은지 한번 우리 이금천 선생님께서 그럴까요? 말씀해주세요. 학교 공간도 마을에 굉장히 의미 있는 중요한 학교만큼 그렇게 넓고 다양한 공간 이런 공간이 사실 이렇게 흔치 않잖아요. 많지 않고. 그래서 학교가 그런 마을에 그런 공간으로서 역할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여건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열무대학교를 들면 저희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방을 하는데 저희 교육이 정규 수업만 끝나고 다 끝난 게 아니라 정규 수업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남아서 뭐 동아리 활동도 하고 또 야간 자율학습 저희 학교는 그야말로 희망하는 아이들만 시키는데 그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뭐 9시, 10시 막 이렇게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있고 학교가 그건 토요일, 일요일 날도 또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밖에서 이렇게 흔히 이렇게 이제 학교를 볼 때 일과 시간 이외에는 학교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좀 쉬고 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왜 학교를 개방하나 이럴 텐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 저희 학교 경험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공유를 하죠. 그런 시간에 문을 열어놓는데 그러면 이제 주민들이 들어오셔서 얘들 축구하는데 막
굉장히 위험한 상황, 막 공이 날아다니는데 그쵸, 막 예. 자전거 타고 막 지나가고 막 이래가지고 학교가 굉장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고도 막 실제로 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같이 관리하고 책임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뭘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안 만들고 그럼 뭐 하냐, 뭐 돈만 달라고 그러고 너네는 왜 개방 안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된 문제는 아니지 않냐. 그럼 누구랑 누가 만나서 만들어야 될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이제 민간화 그 가버넌스라고 하는 예. 게 그게 모든 사업의 기본 원리가 돼야 된다. 이 문제도 민간화 가버넌스 풀어야 되는 거고 학교에 어려운 것도 민간화 가버넌스고. 그럼 코로나에서 어떻게 새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저는 민간화 가버넌스. 민간화 가버넌스 굉장히 잘 잡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민간화 가버넌스가 그 일반적인 원리가 되지 못하고 특정 사업의 사업 뭐 방식 정도로 그렇게 좀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원리로 모든 걸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서진학교에서 네. 그렇게 카페가 생겼다면서요. 네. 혹시 그 이야기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올해 혹시 저희 학교 앞에 다녀가 보셨어요? 네. 근데 뭐 호정공원 이렇게 네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학교 건물이냐 전혀 특수학교 같지 않다. 예, 예. 마치 그 박물관 또는 어떤 미술관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한번 정말 초대하겠습니다. 한번 오셔야 너무너무 예뻐요. 정말 안에 그 중정도 있고 북카페도 있고 굉장히 잘 지어놨는데 이렇게 예쁜 그 학교를 저희들끼리만 소유하자니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또 이 지역사회와 마을결합 중점학교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와 어떻게 이렇게 서로 교류하면서 네트워킹을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개방을 할까? 근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 이제 처음 운영하는 입장에서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안전상의 문제, 특히 가장 중요한 게 1차도 안전, 2차도 안전이잖아요. 그런 문제들.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 학교 저기에 분명히 특수학교가 있는 거 내가 알고 있어. 내가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근데 내 주변에 어느 누구도 저 학교를 들어가 본 사람이 없어. 몰라. 학교 개방 이사를 네. 해야겠네. 개방. 그래서 지금 오픈하우스. 오픈하우스. 어떻게 하면 이제 기획사님 그런 나와주시죠. 방법들을 조금 이렇게 이제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의 그런 유 공간들 있잖아요. 방과 후에 그런 공간들, 또 주말 동안에 그런 공간들을 어떻게 개방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고민들이 너무 많고 저희 또 카페를 예쁘게 만들었어요. 아이들의 직업 교육을 위해서. 카페를 직접 만드신 거예요? 어떤 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받으신 거군요. 네. 저희가 사업 제안서를 내서 그래서 카페를 이렇게 정말 예쁘게 만들었고 또 바리스타가 저희 발달장애 학생들이 취업하는 그 직종의 한 분야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전문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처럼 생각하면 안 되겠군요. 네, 정말 특별한 예쁘게 잘 만들었고 정말 카페처럼 모든 모든 음료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음료는 충분히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거기서 자격증도 딸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마을결합 중점학교에서 진로 직업교육 교사 역량 강화 연수를 지금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 마을 사람들도 드나들고. 그래서 그거를 일단 선생님들한테 먼저 연수를 하고 그 다음에 학부모 그 다음에 마을 지역 주민들에게도 하려고 계획을 짜놨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개방을 할 것인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전문가님들한테 좀 자문을 조금 구해보고자. 전문가님께서 네, 전문가님. 박재국 교장님께서 나 뭔가 아닌데. 실은 이 문제가 학교 개방과 마을과 연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쳐가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죠. 아까 저희 학교에 돌봄 이야기 잠깐 했었는데 돌봄을 마을로 이관하자. 그다음에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들을 마을로 넘기자. 이런 이야기들은 지금 한 몇 년째 계속 똑같은 이야기들을 계속 도드립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게 맞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한 7시에 아침 돌봄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7시에 등교해가지고는 저녁 8시 반까지 학교에 있는 게 맞냐. 12시간이 넘는 시간을 학교라는 공간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게 맞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실은 마을에 이런저런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게 좋겠다. 근데 마을에는 공간이 없어요.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는 거죠. 학교보다 열악하죠.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한 자치구가 아이디어를 낸 게 이거예요. 학교에 빈 공간이 많다.
특히 중부교육청 그 서울 중앙 도심에는 공동화 현상이 그쵸, 예, 나타나서 학생 학생 수가 수가 줄었어요. 대폭 예, 줄고 예. 있어서 빈 교실이 많거든요. 이런 공간을 자치구가 일부 임대해 가는 거예요. 아. 무상으로 임대해 가요. 예, 예. 그리고 그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별도의 보안관도 두고 별도의 직원도 두고 해서 그곳에서 돌봄을 운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라는 공간을 자치구에 임대하고 자치구는 그것을 가지고 운영해서 아이들의 돌봄을 운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는 이제 돌봄이라는 업무가 사라진 학교가 돼요. 그러면은 그 관리나 이런 것들은 다 임대해간 자치구가 책임지는 예, 거죠. 세입자가 예, 책임지는 그렇죠, 거죠. 세입자. 그렇죠. 같은 건물 안에 그렇게 회사가 보면, 두 개, 세 개 있는 거지. 그렇죠. 별도의 근데 시스템을 갖고 운영하는 네, 보안관도 따로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숙직, 당직도 따로 있고. 예. 그러니까 시스템을 완전히 이분화시키는 방식. 한 건물 안에 그 별도의 그 실만 한다는 거예요? 아니 네, 전체? 실만. 실만. 네.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해요. 이제 방과 후 학교를 따로 만들어서 그 오후는 방과 후 학교장을 따로 임명하자. 그건 구청에 가서 가라. 구청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은 어떤 거냐면 학교가 안고 있는 교육적 가치 실현,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들을 마을과 어떻게 협력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어쨌든 학교라는 공간을 마을이 이용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거란 말이죠. 그만한 공간을 갖고 있는 기관들은 없으니까. 그래서 학교라는 공간을 적절히 마을에게 내어주고 마을은 그것을 잘 사용하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학교가 안고 있던 어려움들을 해결해주는 이런 여러 가지 이로운 점들이 예. 거버넌스를 통해서 해결할 수 예. 있다면 굉장히 의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마을이나 가정이 수행하지 못해서 학교로 이렇게 다 넘어왔던 것들을 다시 좀 이렇게 사회나 가정으로 이렇게 돌리는 그렇죠. 예, 그런 과정이라고 이렇게 이해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사이 같네요. 아, 그러면 그 지역 사회와 이 학교가 연계하는 수준도 있지 않나요? 그걸 또 그 질문 언제 나오나 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말씀을 너무 멋있게 하셔가지고 제가 말을- 타이밍을 못 말이 너무 들었습니다. 많아서 이 얘기를 계속 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예. 이거는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혁신교육직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갖는 가장 큰 의문점은 이거예요. 과연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도대체. 마을 사람들이 자꾸 학교에 들어오는데 예. 이게 어디까지 허용해야 될 거고 과연 이 학교와 마을이 협력한다는 게 어디까지 가능할 거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그 질문에 잠깐 답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과 학교가 만나는 방식은 3단계에 걸쳐서 성장한다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전문가가 하는 얘기예요. 첫 번째 단계는 단순 연계형입니다. 마을에 수영장이 있어요. 우리가 수영교육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 데리고 수영장을 가요. 이게 단순 연계입니다. 마을에 자전거포 하는 아저씨가 있어요. 우리 실과 시간에 자전거 수업을 해요. 그때 자전거포 아저씨를 데려다가 우리 수업에 활용을 해요. 이것은 단순 연계형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기본적인 마을 결합, 그 다음에 마을 자원과 학교가 협력하는 이런 단계죠. 근데 이 단계까지는 너무나 단순해서 모든 학교가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안 하고 있는 학교. 근데 거의 이게 다 아닌가요? 단순 연계형이? 그래 여기까지만 가면 실은 네. 성장이 없죠. 그렇군요. 네,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 네트워크형입니다. 예. 지금 아마 초등학교에서는 수영교육 때문에 아마 난리가 아닐 겁니다. 맞아요. 상반기에 1학기 동안 수영교육을 못하니 2학기 때 수영교육을 해야 되는데 모든 학교들이 다 몰려버렸어요. 수영장이 없어요.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수영장들이 모두 수영교육이 가능한 수영장들이 모여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면 그것을 누군가가 네트워크를 만들 수만 있었다면 우리는 교육청에 신청만 하고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되겠네. 신청만 하고 코로나 때문에 그다음에 일도 못하는데 그건 수영장들하고 네트워킹 해가지고 곧장 학교에는 이때가 비어있으니 당신네 학교는 이때 하세요, 이때 하세요, 이때 하세요. 지금 모든 학교들이 다 개별화시켜서
수영장에 연락을 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예, 그렇죠. 맞아요. 네. 가까운 수영장 찾아보고 네, 안 되면 근데 연락 찾고. 없어요. 그래서 12월 달에 해야 돼요. 애들 감기 걸린다고 이거 민원 발생합니다. 예. 그것을 네트워크가 구축돼 있다면 그게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죠. 그 다음에 제가 한 사업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밥짓기를 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예, 건강한 밥상 뭐 이런 예, 것들을 연구하고 지원하는 그런 네트워크들이죠. 이런 데하고 학교가 네트워킹하면 5학년에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과 밥짓기. 맞을 겁니다. 네. 5학년 교육과정에서요. 주먹밥이랑 이 만드는 밥짓기 수업을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밥 짓느라 너무너무 고생해요. 이것을 혼자서 20명, 30명 되는 아이들 데리고 밥 짓는 걸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과연. 네. 이런 마을 자원들이 네트워킹돼 있어서 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된다면 밥짓기 수업을 전체가 마을 자원들과 연합해서 진행할 수 있죠. 예. 이게 바로 네트워크입니다. 그럼 거기 참여 통합형은 어디까지 가시는 건가요? 이거? 참여 통합형은 기획 단계부터 같이 해야 돼요. 아. 교육 과정을 같이 준비하고 기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것까지 같이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여기까지 간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러면은 뭐 그냥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예. 그래요? 예, 사례가 너무나 좋은 사례가 말씀하시기 너무. 초등학교 3학년에 마을을 공부하는 9단위를 공부하는 사회 단원이 있죠. 이 과정에서 교과서를 교육청이 만들어 왔어요. 선생님들과 함께. 근데 실은 마을을 제대로 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아니에요. 왜? 선생님들은 그 마을에 살지 않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마을을 제일 잘합니다. 오히려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예. 근데 교육과정의 전문가는 교사고 마을의 전문가는 동네 사람. 동네 사람과 교사가 같이 만나서 교과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교과서를 가지고 아이들이 공부해요. 그러면 이것은 참여 통합형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조차도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럼 처음부터 같이 네. 교사랑 마을 사람들이랑 모여서 네. 교과서를 만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획부터 같이 하는 기획부터. 네. 그러니까 2단계까지 가는 것은 아주 드문 사례라고 할 수 예, 있고요. 예. 저는 최소한 네트워크형만이라도 좀 잘 갖춰지면 아까 얘기했던 선생님들이 어려워하는 업무로부터 좀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뭔가 맨 땅에 헤딩하는 느낌을 계속 예. 받기 때문에 너무 힘든 게 있는데 뭔가 이게 딱 돼 있으면 네트워크가 돼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것 같아요. 예, 그래서 되게 이게 여러분 되게 논의가 끝까지 가고 있는데 시간이 계속 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몇 끝날 게 안 시까지죠? 됐어요? 4시 반까지. 아닙니다. 계속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회에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을과 결합하고 또 네트워크형도 배웠는데 정말 이런 사회에서 우리 교사들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까요? 사실 저는 이제 예를 들어 마을에서 강사가 오신다고 하면 예, 약간 안 좋은 말씀이 좀 화가 납니다. 화가. 왜 저렇게밖에 못하실까라는 이상한 나쁜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저희 반에 필요한 수업이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냥 와서 수업을 하시니까 사실은 애들의 집중도도 떨어지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교사들은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은지 한번 예. 그럴까요? 네. 선생님 한 말씀 하시죠. 예. 아니, 저는 한 번도 시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양기를 가지고 큰 양기를 가지고 왔으니까 듣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부분이기도 그래요? 하고요. 네. 그럼 제가 좀 이야기를 좀 해보죠. 선생님들의 역할은 이제 많이 좀 좀 전통적인 부분하고 좀 바뀐 것 같아요. 그전에는 선생님이 교육 과정을 보고 그 교육 과정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육 과정을 잘 구성해서 수업 계획을 세우고 그걸 실행하고 그러니까 이제 교사가 거의 혼자 한 거죠. 혼자 그 교육 과정 보면서 그리고 한나더러 내부적으로 뭐 동교과 이제 저는 이제 중등이니까 이런 정도에서 동교과 동학년 정도 논의 협의 뭐 이런 정도인데 지금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들이 뭔가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아이들의 어떤 요구를 계속 이렇게 읽어야 되고 또 시대의 어떤 변화, 또 시대적 요구도 읽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교사들이 새롭게 교육 과정을 구성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역할이 커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이제 교사들이 그 전체를 혼자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외부의 전문가나 타 학교를 포함해서 이런 쪽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것들을 조직에 내고 운영하고 예, 그 말씀은 예, 되게 예. 훌륭하신데요. 예, 그런 거 일만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애들 케어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뭐 마을에서 그것도 같이 이렇게 조율도 해야 되고 너무 이 힘든 교사에게 맞습니다. 짐을 지어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이제 불가피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냐면 계속 그러니까 일을 계속 늘리지 말았는데 업무가 바뀌어서 교사가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한다면 예. 그럼 그렇게 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전에 교사가 해왔지만 이제는 그만해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대가 바뀌어서 새로운 방식으로 해야 되고 그 전에 안 했던 일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했던 일들을 다 하면서 그 일을 계속 하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럼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다 하려고 한다면은 굉장히 부실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가 잡무라고 표현했던 거라든지 그럼 저는 사실 담임하고 교과하고 지금과 같이 교사가 그걸 다 짊어지고 가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도 사실 고민이 많이 돼요. 이건 좀 논의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어쨌든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쵸. 이 예. 시대에 예. 사회적 요구와 또는 뭐 기대 이런 것들이 교사에게 어떤 것들이 주어지고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일 수도 있는데 오늘 거기까지 나가면 뭐 시간이 어디까지 예. 갈지 모르니까 오늘은 밤을 새야겠죠? 그 얘기는 하지 말고요. 일단은 지금 사회자께서 했던 얘기가 그거잖아요. 마을 강사가 들어왔는데 예. 마음에 안 들어. 맞아요. 기본적인 발문의 기본조차 되어 있지 않고 도대체 교육 과정을 이해는 하고 들어온 거 맞아? 내가 필요한 건 저게 아닌데. 실은 선생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장 선생님이 뭘 하라고 해도 교실에서 안 하는 게 맞나요? 죄송합니다. 네. 선생님. 근데 마을 사람들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교육 과정에 맞고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목표와 동일한 뭔가가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건데 그것 없이 그냥 자라나고 와서 돌아가면서는 애들 발문에 성장 단계에 맞지도 않는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하겠다라고 하면 실은 교사들 입장에서 너무 황당하고 답답하죠. 그래서 문제가 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단순 연계형의 어려움이 그거예요. 예.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마을 강사들이. 저 궁금한 게 네. 있는데 그 시작부터 그 교육 과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한 학기 수업을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예를 그렇죠. 들어서 몇 차씩 뭐 한 4차씩, 네. 5차씩 분량 그 한 꼭지, 한 네. 단원에 대해서 강사를 초대해서 모셔다가 수업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게 안 되나요, 정말로? 근데 확실히 저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아니요, 거예요. 제가 그걸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지만이 뭐 나눌 게 있어야지만이 그걸 가지고 뭐 수업을 하고 제가 여기 할 조금 건데.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당연히 좀 다르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것도 조금 선생님들이 또 일 늘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이렇게 반응이 나올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마을에서도 그 교육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마을 선생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분들이 어떤 또 전문성 갖고는 있어요. 자기 어떤 그 컨텐츠와 관련해서. 그런데 이제 이게 교육과정이나 이렇게 교사와 같은 이제 그런 쪽에서 보자고 한다면은 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교사가 단순 이렇게 매칭해서 한다 하더라도 내가 볼 때는 좀 협의를 좀 하셔야 돼요. 예. 예.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마을 강사들도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자신들의 한계나 어려운 점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스님들한테 좀 도와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역량 강화 연수 같은 걸 많이 하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모셔가지고 그런 데서 좀 이렇게 지도도 좀 해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게 좀 활성화되고 그러면 좀 더 나아지겠죠. 예, 댓글도 그런 의견들을 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마을 강사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마을 강사들이 본인 분들이 잘하시는 것도 있고 저희가 원하는 것도 다른 부분이니까요. 이런 것들을 서로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하면 사실 서로 비난하거나 왜 저러지 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민관학, 뭐 거버넌스 이런 것들도 좀 더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답이시고요. 또 이제 여러분들 지금 실시간 채팅이 또 줄어들고 있어요. 실시간 채팅에 우리가 잘못했네. 아우 지겨워 이러면서 또 이제 부장 선생님 가끔씩 저 하나 초보 마을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민관학이라고 하면 이제 무슨 뜻인지 여기 선생님들 다 아실 텐데 그거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나요?
거버넌스를 네. 어떤 방식으로 네. 구축해야 되느냐. 하라고 하는데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민관학을 구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미인이라 하면 동네 사람들, 네. 마을 주민들. 그다음에 관이라고 하면 학교와 제일 가까운 관은 동사무소겠죠. 네. 동사무소. 네, 경찰서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학교 근처에 있는 이런저런 공공기관들도 있겠죠. 그 다음에 더 멀리 가면 관청, 여기 구청까지도 포함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학은 학교, 교육청. 이게 이제 하나의 시스템인데 네. 학교가 주도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동네 주민, 동네 상황에서의 민관학 거버넌스를 뿌리는 게 맞고요. 구청이나 또는 큰 단위의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면 구청 단위, 교육청 단위에서 뿌리는 게 맞겠죠. 근데 학교에서 고민한다면 네. 동 단위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네. 그러려면 우선 동주민센터를 네. 가보면요. 저희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네. 동주민센터에 가보면 이미 거버넌스가 있어요. 그 공간 안에.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거죠. 학교에 보면 복지사들이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지정가라고. 학교 사회 네, 지정가라고. 네, 지역사회복지사라고 있습니다. 하는 사회복지사. 네, 보통 이제 교육복지 거점 학교에 이제 배치가 돼 있는데 이런 분들이 지역아동 주민센터에서 항상 사례관리 회의를 해요.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아이들의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실은 이미 거버넌스는 구축돼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더 광범하게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협의체를 만들어갈 것인가는 실은 학교의 욕심, 열망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요. 실은 그 동네마다 약간씩의 그 구성 체계는 약간씩 다릅니다만 어쨌든 주민센터에 가보면 네. 이미 구축돼 있는 제가 간단하게 팁을 내면 제일 쉬운 것은 기존에 있는데 그냥 합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진학교가 이제 강서구에 있으니까 강서혁신교육쪽에 이제 실무 추진단도 있고 분과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선생님 3분이 결합하시면 기존에 이제 몇 년 동안 했던 그 네트워크에 바로 결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학교 단위에서 구축할 수도 있죠. 뭐 따로 할 것도 없고 학교 운영위원회에 뭐 그 지역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이런 분들을 지역위원으로 모신다든지 저희 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좋죠. 네, 따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퀴즈를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저게 재밌는데. 굉장히 재밌는데 너무나 좋은 일단 뭐 나눠서 말씀들을 뭐 퀴즈를 하죠. 하셔가지고 그래서 뭐 여러분 또 퀴즈 하시면 또 엄청나게 댓글을 하실 거기 때문에 아직 쿠폰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시고 구독 해주셔야 됩니다. 구독. 저희 구독자를 이만큼 늘려야 되고요. 그래서 아이고 실시간 채팅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짧지만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혁신교육지구는 피해갈 수 없는 그러한 시대의 흐름 그리고 학교의 흐름, 학교의 미래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혁신교육지구에서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방대호 기자님? 글쎄, 저도 모르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가 시작한 게 벌써 이제 한 10여 년이 됐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2년 처음으로 이제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과연 혁신교육지구는 안녕한가? 제대로 운영돼 왔는가? 지금까지 쏟아부은 예산만 따져보면요. 제가 그 예산 계산하다가 와우, 이 돈을 10년 동안 썼는데 과연 뭘 했지? 생각해 보십시오. 15억씩 한 자치구에 15억씩 10년 썼다. 그럼 150억을 쓴 겁니다. 자치구다. 그 자치구에서 150억을 쓰고 한 일이 뭘까? 과연 민관학 거버넌스는 제대로 구축돼 있고 마을과 학교의 협력은 아주 초보적인 단계라도 이루어지고 있는가? 안 돼 있다면 이거는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봐요. 왜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의 성장에 어떤 도움을 주고자 했는지를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팅해 오갔던 사업들 중에 과연 이게 유의미한 것인지 아닌지를 다시 판단하고 다시 되돌켜 봐야 된다. 10년 지났습니다, 이제. 양천구와 강서구는 좀 더 느리게 시작했으니까 한 5, 6년 됐죠? 늦죠. 네. 양천이 강서보다 1년 빠르다. 네. 그래서 저는 한번 되돌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되돌켜 보는 과정에서 저는 핵심적으로 다뤄야 될 내용은 이거라고 봐요. 과연 학교가 마을과 같이 협력해야 되는 이유는 학교를 위해서가 아니다.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다. 네. 아이들의 예. 반을 책임지고 있는, 반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마을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아이들을 성장시키는데 마을이 성장시키는 과정과 뭔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논의해야 될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리고 마을에서 올바르게 성장하는 아이가 학교에서 더욱더 큰 성장을 일으켜낼 거다. 이런 기대가 맞다면 실은 마을과 학교는 협력하는 게 맞다. 예.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 거냐 이제 다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혁신교육지구에서 이렇게 여러 사업을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선생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저희가 마을과 결합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사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학교에 많이 등교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죠. 이럴 때 이런 민관학 거버넌스 그리고 혁신교육지구의 역할이 더욱더 필요할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특히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학교에서 애들 처음에는 방학이 좀 길어지는 연장되는 그런 이제 모드였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온라인 개학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아이들을 대면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고 처음엔 기술적으로 훈련이 부족했기 때문에 강의를 만들어서 올리고 뭐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생소하고 어려웠지만 뭐 그게 그렇게 어려웠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쪽은 벌써 몇 개월 지나면서 많이 훈련도 됐고 그런 쪽 공부도 많이 됐고 학교도 잘 대처하고 있다고 이제 보여지는데 저는 이제 문제는 이렇게 사람이 직접 돌보는 거 대면 결국 대면 사람이 만나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무리 좋은 강의를 올려놔도 강의 올리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다 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올려놔도 그걸 잘 소화를 못하는 아이, 그걸 정말 옆에서 잘 도와줘야만이 이렇게 그걸 좀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좀 다양해서 결국은 사람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잘 이렇게 돌보고 이렇게 할 것인가,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쪽에서 정말 그동안에 구축했던 이 민간학 가버넌스가 작동해서 이런 부분을 많은 문제를 하나를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 단위에서 이게 좀 잘 돌아가서 정말 이것도 뭐 새로운 위기 상황,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는 안 되는 상황에서 정말 머리를 맞대는 거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었나 싶은데 그런 점에서 조금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런 노력들은 좀 했지만 이번 위기에 이걸 잘 이제 그렇죠. 과거의 후회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해야 될 거고요. 관련해서 실은 서진학교는 더 이러한 고민이 더 크지 않을까? 서진학교를 떠나서 이제 전체 우리나라 특수교육 그 상황을 보면 올해 3월달에 그 제주도에서 그 이제 코로나 방학이라 하죠. 이제 코로나 방학 일구가 계속해서 연장이 되면서. 제주도에서 올 3월에 발달 장애인을 어머니와 어머니가 아들과 같이 동반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자살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며칠 전에도 이 역시 똑같은 사건으로 광주에서 발달 장애 이제 학교를 가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역사회에서 완전히 통합되어서 거기서 배우고 거기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심지어 학교마저도 가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들 혼자서 육아 독박이라고 하죠. 혼자서 쓰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개인 차원에서 과연 이게 합당한 것일까라는 생각도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이제 특수학교는 인원이 또 작다 보니까 5일 다 나가야 된다.
네, 예, 급당 인원이 저희 초등학교가 6명, 중학교 6명, 예. 고등학교가 7명이에요. 아, 그래서 지금 네, 법적인 아. 네, 학급당 인원수가. 근데 또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몇 명인가요? 지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한 15명 이내가 15명 이내. 예. 들어오고 있죠. 네. 근데 저희 그 학교 상황 같은 경우는 또 그 마스크 착용 잘 네. 되지 않습니다. 사회적 거리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쵸, 예. 선생님들이 일일이 다 챙겨가면서 관리하시고 손 씻기도 일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하세요 이렇게 안내하면 또 척척척 잘 하는 경우가 예. 있잖아요. 네, 네. 그 특수학교의 경우 네, 실은 어렵습니다. 네, 그 네, 어려운 많이 게 어렵습니다. 그 돌봄 상황도 네, 마찬가지고. 저희도 특수학급 2학급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학부모님들하고 이제 전화 통화 또는 만나서 이야기 나누다 보면 못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나마 학교에 잠깐 가 있는 동안 자기가 잠깐 쉬고 다음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아이를 관리하는 에너지가 충전되는데 네, 그 네. 시간이 없으니까. 네. 네, 물론 힘든 면도 많이 있는데 네. 사실 저희는 조금 더 미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혁신교육지구에서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그 간단하게. 얘기를 하려고 제가 그랬는데 왜 네. 끊으셔요? 네. 아니 또 이렇게 말을 쭉 하시면서 제가 아까 이제 하여튼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저는 그래서 지식 위주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이번에 많이 연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그쪽으로 쭉 발전시켜서 나가면 될 것 예, 예. 같은데 그게 난이도 있는 문제라는 생각은 저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한 거고 그건 그것대로 해 나가면 되는데 저는 정말 어려운 게 이 코로나 국면에서는 정말 이렇게 직접 만나서 방통학교에서 극적으로 나는데 저학년이나 특히 또 일반 학교에서도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의욕이 없는 아이를 사실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하고 돌볼 것인가가 문제인데 걔들의 안전이나 학습에 관련해서 그래서 사실은 누가 만나서 챙길 것인가가 문제거든요. 안 그러면 부모가 완전히 뭐 거기 매달린다, 얘가 방치된다 이런 문제가 내가 볼 때는 또 본질적 문제인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시원하게 못 냈다는 거고 이 답은 민간화에게 계속 머리를 맞대고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게 지역의 책임이라고 사람들이 봐요. 나서야 네. 되고. 예. 예. 같이 협력해서 그쵸 앞으로 계속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19 국면에서 무엇보다도 실은 어려움을 겪고 소외될 수 있는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어요. 네. 이제 특수학교라든지 예, 예. 또는 이제 이러저러한 이유로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 또는 가정에서의 돌봄이 거의 방치되고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 대한 지원을 시스템화시키고 마을이 같이 도와주는 방식은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예, 그렇죠. 코로나19. 그래서 지금 댓글도 그렇게 이런 장애인 케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공동 육아처럼 이렇게 지역 사회에서 같이 해결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쉽지만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벌써요? 예.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힘듭니다. 여러분도 퇴근하셔야 되고 그리고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시면 이렇게 다시 댓글 많이 들어오시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들어오시고 있습니다. 자, 아직 못 드린 커피 쿠폰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못 받으실 것 같은 분들은 댓글로 오늘 토론 참여하시면서 느꼈던 점들을 간단히 이렇게 적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에리사 분께서 학교에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 안전의 문제는 사실 학교만의 문제는 아니고 다 같이 해결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김혜연님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 말들을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쿠폰 많으니까 계속 이렇게 댓글을 소감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댓글이 안 올라오네요. 이 말은 정말 딱 와닿는 문구를 홍용희 선생님이 적어주셨네요. 장애 학생도 마을 속에서 마을과 함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온 마을을 교육의 장으로. 네. 감동적인 문구. 네, 저희 서진학교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아니 그렇게 말해주시면 어떡합니까? 영업 비밀 굉장히 훌륭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뜨거운 참여 댓글 감사합니다. 쿠폰은 아직 많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계속 여러분 소감들 남겨주시면 되고요.
저도 오늘 생방송 처음이어가지고 되게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개입할 틈도 없이 너무나도 훌륭하신 패널 분들이 말씀을 탁탁탁 이렇게 마치 그 테트리스 퍼즐처럼 하나도 남김없이 딱딱 이렇게 마주하는 모습을 제가 너무나도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정말이에요. 예, 멘트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예, 그런 소감이 있고, 자 오늘 패널 분들은 어떠셨어요?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신 것 같은데 일단 우리 방대곤 교장 선생님. 저는 실은 강서 양천 교육청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죠. 이쪽 지역의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뭐 문서로만 읽어봤지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저는 이제 구로구에 있는 초등학교에 근무하니까요. 근데 오늘 이런 여러 선생님들이 댓글 써주신 것들 보면서 선생님들의 열정도 구로 금천 지역에 못지않게 굉장히 강서 양천 지역도 굉장히 드높구나, 가능성이 있겠구나. 아까 뭐 제가 여러 가지 비관적인 말씀도 드렸었고 어려운 점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은 선생님들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항상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 국면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우리의 교육 패러다임들이 어떻게 혁신교육지구와 만나서 의미 있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이거는 참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예, 다음은 이제 우리 포스라고 하시면 또 혼날 것 같으니까 그냥 인품이 넘치시는 우리 이금철 선생님. 이제 인품으로 바뀌었나요? 아이들 중에는 이렇게 너무 시험 점수에 너무 이렇게 얽매이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어떤 과목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이렇게 상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결국은 시험에도 이렇게 실패하게 되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 교사들도 학교에서 교육하면서 이제 좀 그런 면이 아이들처럼 비슷한 면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당장의 아이들의 어떤 한국적 상황 속에서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근본, 근데 왜 이런 과목을 공부해야 되고 내가 이 아이한테 왜 이런 교육 활동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게 정말 당장 눈앞에 있는 시험이나 뭐 진학이나 이걸 위해서 이게 필요하니까 수준에서만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내 노동은 굉장히 가벼워지면서 굉장히 의미를 상실하고 교사로서 이렇게 신나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좀 힘들지만 현실이 굉장히 어렵지만 좀 이렇게 근본적인 이야기들을 선생님들이 좀 많이 나누고, 오늘 한 이야기도 되게 가벼운 이야기 같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그런 근본적인 부분과 많이 맞닿아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좀 이렇게 많이 좀 같이 나누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하려고 혁신교육지구에서 그 마을 교사 네트워크 만들고 이러거든요. 제가 이제 그 일도 좀 하고 있는데 교사 네트워크에서 좀 많이 뵀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소주값 갖고. 정말 좋습니다. 네. 이제 우리 그 교육이라는 게 경쟁의 어떤 그런 패러다임에서 그런 사회적 패러다임, 교육적 패러다임에서 서로 상생하고 공존하고 또 소통하면서 이런 그 네트워킹을 형성해가는, 그리고 우리가 그 잃어버렸던 그 공동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이런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암과 삶이 정말 일체화된 마을과 학교가 함께 온전한 아이를 이렇게 키워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여러 선생님들께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또 그 올해 새롭게 시작한 다른 그 저희 포함해서 네 군데 학교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개인적으로 자주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또 친한 또 선생님 한 분 더 생긴 거예요. 크게 남았네. 예, 저도 사실 혁신교육지구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이 자리에 왔는데, 오늘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저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마음입니다. 댓글로 남기신 분들의 말씀 중에서 사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더 멀어지고 더욱더 단절되고
이렇게 어렵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임에도 우리는 사실은 공동체를 다시 합쳐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이런 기회가 앞으로도 많아지면 참 좋겠죠? 좀 더 좀 참신한 분들이 나와서 좀 저희 말고 좀 이렇게 뭔가 참신한 분들이 나왔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도 열심히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 강서양천 온라인 교원 워크숍 새삼스럽지만 혁신교육지구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새롭고 참신하고 혁신적인 프로그램으로 찾아뵐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유튜브 채널 강서양천 혁신교육지구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